불편한 거랑 어색한 거랑 달라요.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계속해서 불편하고 무리가 간다거나 계속해서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감각들이 생겨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방법이 편한데 그럼 이 방법을 내가 이렇게 좀 조금 살짝 적용을 시켜볼까? 그렇게 하면 본인만의 스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박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발성법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노래도 배우고 발성법도 배우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발성과 소리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만의 발성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음색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음역대도, 타고난 음역대도 다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이 테너에 속하는데 바리톤이나 베이스의 음역대를 가진 친구가 저를 막 따라하려고 하면 분명히 성대에 무리가 오겠죠. 왜냐면 타고난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악기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랑 콘트라베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외관상 이렇게 생긴 모양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다르죠. 바이올린은 한 손으로 들고 켤 수 있는 정도고 콘트라베이스는 정말 거의 책상 한 대, 이거 식탁 하나의 크기잖아요. 우리 몸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외형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음역대와 음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들을, 이제 발성법들 배울 때 특히 남의 발성법을 배울 때 그걸 무작정 쫓아가려고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건데 그 재능을 써먹어야지 썩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 음색 찾기, 내 음역대 찾기예요. 음역대 같은 경우 내가 많이 사용해주면 발달하면서 그 음역대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음색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음색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발성법들을 배우면서 내 음색을 이제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발성이 아닐 때 내 음색 찾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을 배우면서 음색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연습하고 편하게 부르자. 요렇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내 음색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성, 흉성, 비강,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소리의 방향이라든지 소리의 위치, 이 포지션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실 때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너무 불편한데 나한테 조금 편하게 적용을 시켜보자. 요 개념만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편한 거랑 어색한 거랑 달라요. 내가 어색하고 처음 이런 발성법들을 배우면서 어색하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조금씩 편하고 적용이 되고 여기에 내가 적응을 해가는 것 같다. 이러면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계속해서 불편하고 무리가 간다거나 계속해서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요렇게 저렇게 조금씩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바꿔가면서 편하게 한번 적용을 시키려고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막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노래를 굉장히 못 부르는 편이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 저 친구도 저 학생도 조금씩 발전할 거야 라고 하고 싶고 끊고 싶고 야 하지마 이렇게 하고 싶지만 꾹꾹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멈추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새롭게 시도해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혼자 본인이 연습할 때 그럴 때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적용시켜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발성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은 걸 표현하더라도 정반대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소리를 앞으로 빼, 앞으로 밀어, 요거랑 소리를 다 뒤로 집어넣어, 요거랑 똑같은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소리를 낼 때 아 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게 있고, 아 해서 소리를 뒤쪽 공간 올려서 튕겨져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을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정반대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습하고 할 때 절대적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들을 좀 두리뭉실하게 보세요. A라는 목표점을 딱 두면 그 목표점을 요만하게 두지 말고 좀 두리뭉실하게 둬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지, 아 이런 식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그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려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씩 나만의 발성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감각들이 생겨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방법이 편한데, 그러면 이 방법을 내가 이렇게 한번 조금 살짝 적용을 시켜볼까? 그렇게 하면 본인만의 스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고 단련하면서 나만의 발성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